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대포를 통해 구현되는 화력, 그 화력에 굉장히 집착하고 세계에서도 그 비교 대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포가 눈에 보이면 바퀴를 달아보고 바퀴가 눈에 보이면 포를 달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력을 강화하며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에 바퀴가 달린 궁극의 무기인 탱크와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독일과 함께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 정도로 강한 화력에 집착하는 한국이 또 큰일을 냈습니다. 기존 대비 50% 이상 증대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또 한국이 무슨 일을 낸 것이냐, 역시 화력에 미친 한국이라며 감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화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먼 거리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 같은 무기보단 활로 적을 제압하는 데 뛰어났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전달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미사일에는 궁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북쪽에서는 중국, 남쪽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방어 중심의 전략을 갖추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리서 공격하게 되는 화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화약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천자총통과 같은 대포나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라고 불리는 신기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화력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무한 화력 증강을 통해 포방부로 거듭난 것인데요. 포병은 전장의 사신으로 보병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화력이며 숨은 적에겐 지옥을 선사하는 세력으로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포병 세력을 유지 중입니다. 일단 한국은 전장에서 거의 준사신 역할을 하는 3세대 탱크인 K1 시리즈만 살펴봐도 1500대나 보유하면서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8000대, 러시아 5000대, 인도가 2000대, 한국이 150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 면적입니다. 미국, 러시아, 인도는 각각 본인들의 광활한 땅을 방어하려면 그 정도의 숫자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국가들에 비해 아주 작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도 전체 보유량에 육박하는 수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조차 1000대가 안 되며 유럽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조차도 200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차로 불리는 K2 흑표 전차도 계속해서 실전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 육군의 전차 화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포방부가 아니죠. 훨씬 더 크고 긴 대포를 장착한 자주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움직이는 대포를 자주포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자주포를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수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보다도 많은 수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주포 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1위입니다. 솔직히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육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K9과 K55 계열 자주포의 숫자는 2000여 문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수의 자주포를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창고에 보관 중이고 야전에서 활약하는 자주포는 수백여 문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용 중인 자주포 숫자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서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로 유명한 K9 그리고 K55가 대표적인 우리 군의 자주포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무한궤도가 아닌 바퀴로 움직이는 특별한 차륜형 자주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K105A1으로 알려진 차륜형 자주포는 육군에서 사용하던 105mm 견인포를 5톤 군용 트럭에 탑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특별한 자주포가 탄생한 데에는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좋은 자주포들을 많이 도입하게 되자 기존의 견인포들은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주포가 기존의 견인포 역할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대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견인포들의 기존 물량이 너무 많아서 폐기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육군 사단 주력 대포였던 2000여 문에 달하는 노후화된 105mm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120mm 박격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105mm 견인포의 포탄은 무려 340여만 발입니다.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력 덕후 아니랄까봐 폐기 직전의 포에 바퀴를 달아버리는데요. 정확히는 바퀴가 아니고 5톤 군용 트럭에 탑재한 것입니다.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 덕분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육군의 선택을 받았고 이후 K105A1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K105A1 자주포는 기존 105mm 견인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탄을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105mm 견인포가 포탄 첫 발을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분 30초. 반면 K105A1은 1분 만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5mm 견인포를 쏘기 위해서는 8명에서 11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K105A1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GPS, 내비게이션과 맞물린 탄도 계산기를 이용해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고 조이스틱으로 사격 방향을 정할 수 있기에 정확도와 신속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밖에 5톤 군용 트럭 위에 방호판이 있어 각종 폭탄의 파편과 소총탄의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이기 때문에 사격 후 차량에 탑승해 재빨리 이동할 수 있어 적 포탄에 대한 생존성도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105mm 견인포를 운용 중인데요. K105A1 자주포는 우리 군의 보급 수량이 많아 충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K105A1이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실사격 훈련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 방위사업청은 K105A1 자주포의 수출 버전인 이보 105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으로 가야 할 70년이 넘은 105mm 곡사포가 첨단 무기로 재탄생한 현장이 해외까지 공개된 것이죠. 포구 지향 속도가 기존 견인포보다 3배 빨라지고 지형에 관계없이 버튼 하나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보 105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가성비 자주포의 위용을 떨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K105 차륜형 자주포도 현재 약 1000대를 넘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5mm 곡사포가 2700대,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 개의 로켓 포탄을 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총 4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력은 조금 약하지만 탱크 옆에서 지원 화력을 제공하는 K21, K200, 그리고 K806과 같은 장갑차도 무려 3000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영토 위에서 벌어지는 지상전은 그 상대가 누구던 간에 이길 승산은커녕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즉, 그 말은 절대 대한민국의 영토에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나라의 화력을 대폭 끌어올릴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화학 성능보다 폭발력을 50% 이상 증가시킨 원천 기술이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화약의 다중배열 구조를 이용해 단일 화약 조성이 충전된 무기 대비 화약의 폭발 성능을 극대화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전방위 위협 해소 등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해온 국가연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거둔 성과로 역시 화력 덕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는 ADD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화약 성분과 폭발을 극대화하는 기능성 원료 물질을 분리 배열해 충전하는 다중 배열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다중 배열 구조는 화약과 원료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단일 화약 조성과는 달리 화약 성분과 기능성 원료 물질을 분리해 배열한 형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학 원료 물질의 성분과 부피 비율을 표적 목표물에 따라 조절해 무기의 폭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활지 구조물과 대전차 등 여러 유형의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화약의 성능에 대비해 50% 이상 증대된 폭발력을 보여 향후 무기체계 개발 때 폭발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돼 성능 향상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도 화력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화력에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치열하게 펼쳐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